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투자의 맥 정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획팀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어제 급등했던 로봇주가 약간은 이제 로봇주들도 오늘까지 또 상승하는 그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제 재료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좀 많이 조정을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기사가 나왔던 회사들은 계속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사 몇 개를 보고서요. 빨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심평원이 약재성 평가 확대, 의료 이용 비급여 정책 손질을 하면서 이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단축, 약가제도 개선 추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제가 이제 큐러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큐러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중증 희귀질환 치료를 대상으로 허가 평가, 협상, 병행 시험 시범 사업,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림카토, 미만성 거대 비램프종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지금 약 허가 평가 협상 병행 사업으로 현재 지금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1월 현재. 그래서 이제 허가는 난 거라고 거의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허가 병행 협상, 협상까지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적어도 나오겠다 한 게 이제 올해 1월 당장 내일이나 모레도 나올 수 있고요. 좀 늦어지면 2월 달인데 어쨌든 뭐 좀 오늘 그래서 큐러셀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빠지다가 갑자기 그 양봉으로 5일선 회복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뭐 장대 양봉을 뽑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재료가 임박한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큐러셀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P 시스템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전기적 그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요. 현대차 미 생산 기지의 솔루션 적용. 역시 이제 이 뭐야 아, 로봇에 대한 이제 휴머로이드 이걸 CES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발표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현재 공장 뭐 미국의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뭐 여러 가지 이제 SK부터 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들이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사를 대충 보시면은 CP 시스템 장 초반 급등, CP 시스템이 로봇 전력 케이블 보호 솔루션 로보웨이 전력 보호 솔루션입니다. 케이블을 보호하는 솔루션. 이게 현대자동차 미국 생산기지 자동화 로봇에 적용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다. 그렇죠? 이 로봇웨이라는 로봇 전력 보호 케이블 보호 솔루션 이거에 의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CP 시스템이 이러한 로봇 관련된 이런 전력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갈 듯 말 듯 했는데요. 드디어 이 거의 2등주죠. 2등주에 해당하는 CP 시스템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딴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나오는 게 이 글로벌 이제 거의 뭐 확인 기사 비슷하게 이제 찌다시들이 글로벌 휴머로이드 액추레이터 시장이 2031년까지 연평균 80% 성장해서 대충 이제 14조 원 규모로 커진다. 엄청나게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4년 2200억에서 7년 만에 65배 폭발적 성장, 제조물류 중심 산업용 로봇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시장이 7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도 나와 있죠.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핵심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 원가 중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 액추레이터입니다. 액추레이터는 로봇의 정밀도, 균형 감각, 힘, 신뢰성을 결정하는 만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추레이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명령을 물리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핵심 기계 인터페이스입니다. 연결하는 그러한 핵심 기계 연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부품 원가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졌던 환율이 다시 이제 1480원대를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 지금 1470원대. 자, 그래서 환율을 억지로 이제 연말에 이제 도시락 폭탄 던지듯이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IMF에서 이런 경고, 환 변동 리스크 어떻길래 IMF의 경고, 그죠? 그래서 지금 IMF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 자산 대비 외화 변동성 너무 많이 돼 있다, 리스크에. 그래서 이게 환율 변동 리스크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안전보고서에 나온 건데, 한국의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상됐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 보면 투기 세력이 붙으면 어, 위로든 밑으로든 이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도 가끔씩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가지 리스크로 떠오른 게 지금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를 혹시라도 침공하거나 여기서 더 뭔가 악화된다면 지금 유럽이 그걸 이제 대항을 하겠죠. 나토 동맹국으로서. 그런데 지금 금융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유럽의 미국채 그 보유량.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미국채 보유량이 3.6조 달러예요. 근데 이제 중국과 일본은 2, 3위를 하고 있죠. 2, 3위. 그러니까 유럽이 그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영국이 8,900억 달러, 또 2위가 이제 유럽에서 벨기에가 뭐 4,110달러, 우리나라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나토, 유럽의 그 미국제 보유량을 합치면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특히 중국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잽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그동안 이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3.6조 달러가 됩니다. 3.6조 달러.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면서 미국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쉬는 날인데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게 막 급속히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죠. 이 투매가 나올 수 있다. 투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니네 공격해봐. 네가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그냥 막 날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이 미국의 국채 이 10년 만기 이 국채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4점 몇 프로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혹시라도 얘네가 진짜
이 미 국채를 투매를 해버린다면 미국이 아마 감당할 수가 없죠. 특히 10년 만기 국채 이런 게 올라오면 미국의 이제 모기지나 이런 관련된 주택 시장부터 한마디로 헬게이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미국이 뻥카가 아닌 그린란드를 과연 침공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 침공한다면 끝장이죠. 우선 뭐 유럽에서 진짜 미국채를 투매해 버린다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나스닥이 뭐 한 30% 정도 단기에 하락할 거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요.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면. 예, 그래서 서로 금융과 유럽이랑 이 나토라는 유럽과 미국이 얽혀 있던 거를 뭐 트럼프가 그냥 뭐 막 할 것 같아도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고려하지 않을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중간 선거인가 뭐 선거도 있는데 6월인가 과연 트럼프가 이런 걸 무시하고 그린란드에 뭔가 물리력을 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끝장을 보는 상황으로 뭐 미국채 뭐 특히 10년물이 뭐 금리가 막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면 어, 단기적인 하락이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어요. 미국장이 망가지면서. 이거는 뭐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냐. 그렇지만 갈 확률도 약간은 있죠. 트럼프가 그냥 정말 무력 뭘 한다면 뭐 유럽도 그래 너네 한번 엿 좀 먹어봐라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큐러셀 자 지금 약가랑 이런 거를 병행해서 지금 협의 중이다. 이제 거의 풋머커가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세 가지를. 차트 역시도 이제 여기서 파동이 계속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요번 파동은 어쨌든 여기서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더 있다가 뭐 여기서 좀 깔짝깔짝거리다 더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파동의 길이는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여기서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뷰로셀은 뭐 오늘 같은 날 그동안 또 좀 뭐 많이 팔았던 분들은 재매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5일선 회복하고 갑자기 발표가 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가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허가 발표 이게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차트 야리끼리 하죠. 그렇습니다. 큐러셀 허가가 나와서 그래도 한 7만 5천 원 이상에서 다 파시기 바래요. 단기적으로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큐러셀이었습니다. 자, 캠시스 이 로봇의 눈 카메라를 납품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뭐 멋지게 갑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냥 차트도 무시하고 그냥 막 가죠. 예, 내일은 뭔가 그런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가 거품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내일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쉬었다가 가도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붙었다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캠시스가 쓰이게 해먹습니다. 쓰이게. 그죠? 그래도 이제 이 차트를 조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 주식은 대체로 여기서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매물대 맞았기 때문에 내일 뭐 여기를 이렇게 좀 위로 뚫었다가 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은.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또뭐 올리던가. 어쨌든 간에 이 매물대로 왔기 때문에 한번 흔들 확률이 높죠. 내일은 좀 흔들 것 같습니다. 캠시스가 휴머로이드의 눈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0원대부터 내일이면 2배 정도 거의 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후끈하게 그냥 2배 먹고 나오는 거죠. 주식은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캠시스 축하드려요.
근데 지금 이 로봇이 지금 성장주로서 거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총이 너무 짜기 때문에 얘도 뭐 내일은 좀 빠진다고 그래도 또 다음 주나 뭐 또 좀 있다가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또 가더라고 항상 또 가요. 최소한 한 뭐 한 천억 이상 시총이 천억 이상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천억 이상. 네, 캠시스였습니다. 네, CP 시스템이 현대차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이 전력 시스템 관련돼서 그 보호하는 뭐 케이블인가 뭐 그거를 이 솔루션을 이 CP 시스템 거를 쓴다.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2등주였죠. 2등주였는데 오늘 멋지게 상한가를 갔죠. 뭐 이 주식은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뽑아놨는데 이제 요만큼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전력 케이블, 전력 솔루션을 쓴다는 거니까 적어도 시총을 뭐 아, 그래도 한 4천억, 5천억 정도, 4천억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좀 흔들면서 내일은 뭐 상한가 못 간다 그래도 또 좀 뺐다가 다시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렇게 좀 쉬다가 대체로 이렇게 N자형이든 아니면 중간에 뭐 이렇게 계속 쉬던 또 한 번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2차 상승은 합니다. 좀 많이 가는 거는 3차에서 4차까지 잔잔하게 4차까지도 가는데 대체로 3차 정도까지 가는 게 많아요. 좀 많이 가는 주식은 쉬었다가 CP 시스템도 축하드립니다. 뭐 다 뽑아놓은 겁니다. 제가 다 뽑아놨던 종목인데 그동안 못 가갖고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오늘 드디어 기사가 나면서 기사가 이제 고점에 난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횡보하던 이 구간에서 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겠죠. 좀 쉬었다가 또 더 가고 그죠? 최소한 뭐 돈만 원 정도, 돈만 원 근처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CPA 시스템, 로봇에 들어간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간다 하면 미래의 성장주로서 거품이 일어서 주가가 좀 오버슈팅들이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들이 더 많이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CMS도 오늘 상승을 했죠. CMS는 이런 기사들이 많네요. 여기 초정밀 암 조기 검단 플랫폼, 그죠? 이런 걸 만든답니다. 그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 CMS가 체외 진단 기업 전문 업체인 시선 바이오 멀리티스와 바이오 공학 전문 기사 레버 스케치와 차세대 AI 로보티스 기반 초정밀 암 조기 진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시메스. 지능형 로봇 솔루션. 약간 이거는 좀 뇌나 이러한 그런 부분에 관련된 회사죠.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래서 시메스가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렇죠. 시메스는 뭐 그렇게 크게까지 상승하지 못하고요. 얘 역시도 2등주죠. 2등주. 지금은 보시면 이 로봇주 중에서 많이 못 간 주로 2등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 역시도 여기를 탈피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우상향해서 좀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시메스도 시총을 한 1조 정도는 무난히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섹터에 들어오면은 지금은 잘 간다는 거. CMX였습니다. 네, 현대무백스도 오늘 뭐야 정규 시장에서 11.44%가 상승했죠. 현대무백스는 용이 이제 분출하기 일부 직전이죠. 그죠? 용이 이렇게 기울기를 세우면서 이제 분출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아직도 더 갈 거예요. 뭔가 이제는 장대 양봉들이 조만간 뭐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나올 자리예요. 그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최소한 뭐 6조에서 7조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현대 쪽 로봇 관련주, 그죠? 이제 급등 구간. 거의 이제 얘도 보면은 뭐 여기서 1단계, 1단계, 2단계, 그죠? 3단계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 축하드립니다.
자, 제형 솔루텍, 이 액추레이터, 초소형 액추레이터, 글러브, 이 손에 대한, 로봇 손에 대한 이 초소형 액추레이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00원대부터, 이게 100원대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기울기를 세우기 시작했죠. 자, 내일은 한번 슈팅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총이 뭐 1000억도 안 되던, 한 몇백억밖에 안 되던 회사에서 8천억까지 올렸죠. 이제는 뭐죠? 자, 이 소형 액추레이터 만드는 제형 솔루션이 어디에다가 어느 회사나 어디 빅테크에다가 뭐 시제품을 넣는다던가 납품을 하기로 했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확인사살 지점이 이제 다가옵니다. 아직도 위로다가 최소한 30%에서 50%는 더 갈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차트 보면서 발산할 때가 왔다. 이러면은 뭐 조만간 뭐 열흘 안에 한 50% 정도 상승할 거예요. 자, 제형 솔루텍 이제 발살 뭔가 이제 찌다시가 나오겠죠. 예, 예. 그럼 찌다시 나오면 거의 거기가 끝자락이에요. 자, 축하드리고요. 제형 솔루션은 10,000원은 넘어가겠습니다. 10,000원 넘어가요. 제형 솔루텍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가는 주식이 계속 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으로도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보시면은 뭐 원익홀딩스나 여러 회사들이 다 이렇게 10배, 10배거를 올린 다음에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죠. 현대도 거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얘기하면서 어제 굉장히 많이 갔죠. 주말에 이제 상장을 추진한다 하면서 현대 쪽에서 그러면서 뭐 30배 정도 그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볼트를 납품하는 회사까지도 주가가 5배 뭐 이렇게 날아갑니다. 다 전형적인 거품장이고 언젠가는 뭐 폭락을 하겠지만 우선은 아직까지 이 로봇주들이 끄떡없습니다. 우선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라는 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곡간홀이라고 그럴까 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주가가 또 안 빠져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긴장할 때는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의 뭐 채권 시장, 유럽이 미국채를 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어, 그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좀 리스크로 떴어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제형 솔루션처럼 계속 올라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주식들, 이런 마지막 그 피크를 위해서 뛰는 주식들은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시면 수익이 크게 납니다. 손절가 정하고 또 올리는 날 또 물렸다가 또 바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단타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타로 접근해야 돼요. 자, SBB테크 역시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얘 역시도 아직까지 이제 상한가 한 두 방 정도나 뭐 장대가 나와줘야 돼. 이제 장대가 나올 때가 됐어요. 봉이 길어지고 기울기를 세우기 시작한다. 이제 끝자락이에요. 자, SBB테크. 자, 보시면은 SPG, 그 다음에 SBB테크, 그 다음에 뭐 유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 고전적으로 뭐랄까 감속기의 강자 회사예요. 강자 회사. 여기다 뭐 로보티즈인가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뭐 좀 늦게 뛰었지만 로봇 어쩌고 시작된 회사들보다 좀 늦게 뛰었지만 원익홀딩스나 이런 것보다 늦게 뛰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도 키 맞추기로 간 거다. 그죠? 그래서 얘도 좀 더 올릴 것 같아요. 최소한 한 1조 정도는 한번 올릴 수도 있다. 지금 기울기를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50% 정도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보입니다. SBB 테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주들이 또 엄청 날라갔어요. 우주항공주들이. 자, 그래서 이 로봇주도 계속 순환매로 이제 2등주들, 못 올라갔던 애들까지 싹싹 긁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항공주, 오늘 우주항공주들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또 우주청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뭐 해준다, 막 이러고 뭐 등록해준다, 막 그러면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주산업, 우주항공주들을 밀어준다.
우주항공주들이 또 스타트를 끄는 거는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올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납품하는 회사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컨택 역시도 기울기가 안 나왔죠. 자, 기울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 오늘 기울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꺾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봉이 커지고 기울기를 세워야 될 자라. 그러니까 이제 분출하는 위치까지 왔다 생각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구간이 먹기는 편해요. 그냥 사두면 가요. 막 빠지는 척 하다가 또 쭉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저점에서 5일선 근처에서 내일도 5일선 근처까지 좀 뺄 거예요. 좀 뺐다가 이런 주식들 먹기 편합니다. 이렇게 5일선까지 뭐 다 여기까지 다 빼진 않고 다 빼면은 좀 이렇게 옆으로 많이 밀기 때문에 뭐 한 뭐 반 정도나 이 정도 뺐다가 다시 갈 확률 아니면 뺐다가 그 다음 날 가던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뭐 3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상승 여력이 더 보이죠.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 5천억 빨리 올려야 돼요. 컨택 5천억 빨리 올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올릴 거예요. 우주항공주. 자, 그 다음에 센서뷰. 뭐 800원대 시작해서 2000원대 왔다 갔다 하더니 벌써 3000원이 왔어요. 센서뷰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예상대로 요 기울기를 뚫은 다음에 또 올라갔죠. 자, 얘 같은 경우 뭐랑 똑같습니까, 지금? 좀 전에 봤던 컨택이 여기서 끝났죠, 오늘. 자, 내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일 한 15% 정도는 먹을 수 있다, 확실하게.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가요. 자, 센서뷰는 양자 관련된 이런 뭐 센서, 그런 것도 납품하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또 센서도 납품하고, 기술력이 있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시총은 작아요, 근데. 납품도 여러 군데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성장주의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우선은 3천억 정도는 무난히 간다. 나중에 봐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차트를 봤을 때는 3천억까지는 그냥 쭉 달릴 위치다. 자, 센서뷰도 위로 먹을 게 보인다. 자, 센서뷰였습니다. 자, 파이버 프로도 뭐 계속 10,000원대에서 놀다가 어느덧 벌써 15,000원대. 그죠? 제가 요거를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이 물어보셨죠. 그래갖고 그때 보면서 아마 요 구간일 겁니다. 요 구간 어디서 물어보셨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계속 상승해서 갔다가 쭉 빠졌다가 또 가죠. 근데 이제 파이버 프로는 요 기울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또 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밀다가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총을 좀 더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1조가 목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간단해요. 옆으로 돌리다가 다시 이기울기를 타면서 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면 추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파이버 프로 3만 원이 보입니다. 3만 원. 자, 돌아서 3만 원 간다. 파이버 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재물을 보면서 하시면 망해요. 재물은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물론 상패되는 주식은 하면 안 되지만 어, 지속 가능한 재무 정도만 된다면 뭐 적자가 나도 지금 이 성장주 섹터는 재무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거에 대한 그 뭔가 기대심으로 간다. 미래에 대한 수익을 갖다 붙이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죠. 얘는 요걸 못 들었네. 얘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더 밀다가 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딱 수렴 구간이죠. 요거 수렴을 끝나서 뭐 여기 끝이나 어디나 며칠 있다가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쏴. 그렇죠? 요걸 뚫어야 돼요. 요거 최고까지 뚫어줘야지만 더 갑니다. 얘도 보시면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를 뭐 다음 주 안에 찍을 수도 있죠. 5,000포인트 찍기 전까지는 안전한데 찍으면 또 갑자기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희한해요. 5천에서 6천까지 갈 것 같던 주식이 갑자기 막 한번 쫙쫙쫙 밀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또 조금 밀리다가 다이나믹하게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주식은 뭐 실적과 뭐 그런 사업성 그런 거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뭐다? 유동성, 돈을 많이 국가에서 풀어갖고 환율이 올라가듯이 유동성 장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벌써 구정 앞두고 어디 지역은 50만 원, 어디 지역은 20만 원. 그렇죠? 그 지역에 살기만 하면 계속 돈을 풀죠. 선심성으로.
그게 그렇게 돈을 풀어대는데, 그리고 나서 뭐야 한국은행은 아, 뭐죠? CD인가요? 그 저기 단기 그 저거를 자금을 돌리면서 그걸로 다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 유동성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는 한 주가 주식시장은 웬만하면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뭐 대통령이 뭐 환율이나 이런 문제를 들고 한국은행장을 사실은 교체하는 게 맞죠. 그죠? 물론 이제 주식시장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장이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뭐야 자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 뭐랄까 이 합리성을 벗어나서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 투자자 입장인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지만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뭐 실적 없이 그냥 유동성으로 뭐 성장성으로 올린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수익률은 엄청 커요. 뭐 하한가 두 방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근데 올리는 때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지금 저도 꿀을 엄청 빨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꿀 빠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째놓고 같은 경우도 얘가 실적으로 과연 5천억 정도를 갈 만한 회사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자체가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부터는 나는 날아갈게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 뭐 5만 원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또 간다니까. 이게 무너질 차트가 아니에요. 무너질 거면 이런 기울기로 가야 돼. 이런 기울기로. 거의 이렇게 옆으로 밀죠. 또 이렇게 뭐 다시 흐르다가 어쨌든 계속 뚫어 위를. 돈이 자꾸 들어오거든. 돈을 찍어대. 윤정기를 돌려. 한국은행에서. 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유증이 엄청 크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후유증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가기 때문에 실적 같은 거 보고 회계 뭐 PER이니 뭐 PBR이니 뭐 그딴 거 보고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트레가이도 오늘 장시간에 9.95% 엄청 잘 가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잘 갈 때가 없어요. 다 이런 차트야, 다 이런 차트. 여기서 뭐 잠깐 뭐 1단계든 자 2단계, 심하면은 3단계까지도 가요. 이렇게 가요. 어쨌든 간에 주식들이 지금 다 이렇게 뭐 조금 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쭉 올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자 시총을 더 키울 생각만 해요. 세트랙 아이도 더 올라갑니다. 이 차트가 무너질 차트가 아니에요.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랄까 이 STO 관련주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들을 좀 봐드릴게요. 그냥 빨리빨리 봅시다. 자, 얘도 이제 변곡점에 왔죠. 네, 다시 올릴 거예요. 자, 얘도 보면 엄청 눌렀죠. 자, 어떻게 보면 얘도 뭐 그냥 이걸 앞산이라고 보면 1단계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더 가려고 그럽니다. 더 가려고. 얘도 한 2조 정도는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IT센 글로벌도 한 최소한 뭐 한 8, 9만 원 정도까지, 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차트 분위기 보면 그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렇게 IT세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고 지주회사로서 사업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코인도 운영하죠. 그렇죠? 금 관련된 뭐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얘는 또 STO도 하고. 그러니까 얘 같은 애들은 또 거기다 신사업까지 이제 달았으니까 한 2조 정도는 그냥 갑니다. 뭐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물론 2조를 갈 실적은 아니에요, 아직.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이 이 정도 나오는데 이런 아이템이 있다? 그럼 2조까지 그냥 가요. 최소한 2조까지 갈 시총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예요. 다날도 결제 시스템 관련, 그래서 얘가 스테이블 코인 이런데 또 STO도 할 수 있겠죠. 얘는 의외로 많이 못 갔네. 얘도 이제 바닥에서 주봉 보면은 얘도 오래 횡보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질 경우보다는 물론 찍을 수는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위로. 상승, 그죠? 상승 2파 다음에 이제 또 빠졌다가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날도 한번 좀 잘 보죠. 자, 서울 리거도 한번 봅시다. 서울 리거. 한 700억 되네요, 시총이. 얘도 그렇게 좋은 회사 같진 않은데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단봉으로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서 5일선 딱 한번 올렸죠. 그럼 왠지 여기서 한번 갔다가 또 뭐 이렇게 좀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보면 이렇게 밑에 긴 이런 횡보 구간들이나 이런 박스권이 있는데,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듭니다. 얘도 STO 관련돼서 서울리거 새로 한번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의 초입, 이런 구간으로 가는 초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STO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 정보 인증 한번 보죠. 얘도 오늘 좀 상승했죠. 다 보면은, 자, 주봉을 봐도 그렇고, 얘네들 다 보면 이렇게 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렴 구간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앞선 하나 만들고 주봉상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얘도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주식들도 이제 향후 한 1조까지는 올릴 확률이 높아요. 한국정보인증, 스테이블코인, STO 관련주입니다. 자, 한국정보인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주은행도 이 신한금융지주의 이 뭐 스테이블코인이니 STO를 얘가 많이 맡아서 하는데요. 얘도 이 많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계속 밀었죠. 얘는 근데 미는 게 이렇게 밀어주면 좋죠 이런 데서. 근데 한 단계 더 하락시켜서 이런 식으로 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해서. 이랬을 때는 뭐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하여튼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러한 이제 모멘텀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도 한번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네요. 그죠? 많이 빠졌네. 결국 수렴했네, 수렴. 그래서 못 치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 이렇게 수렴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재료가 안 나오니까 밑으로 밀어버렸죠. 밑으로. 이제는 다시 변곡점을 타고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번 달 올리고 뭐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자,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제주은행. 제주은행이, 야, 또 여기서 이렇게 안 밀고 이렇게 밀었네. 그만큼 STO나 이 스테이블코인 법이 안 통과되면서 주가들이 엄청 지저분하게 밀렸습니다. 제주은행도 많이 밀렸네요. 이제는 상승 그런 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갤럭시 모니터리 이제 드디어 많은 사업을 했죠. 갤럭시 모니터리도 계속 5일선을 깼다 올렸다. 오늘 또 올렸습니다. 5일선. 이제 얘는 이제 양봉으로 바뀌려고 돼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요거 타면은 이제 여기서 깝죽깝죽거리면 이제 바뀌겠죠. 얘가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얘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그죠? 주봉을 봐도 이제 주봉상 5일선 회복했죠. 이제 5일선 회복해서 이렇게 뚫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제주은행처럼 다 이런 식으로 대체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STO 법이나 스테이블코인이 통과가 안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밀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한마디로 흘러내린 거죠. 흘러내린 거를 이제 잡아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링 좋아요, 좋아. 자, 핑거 한번 봅시다. 핑거도 많이 흘러내렸죠. 자, 5일선 이제 찍었어. 얘는 회복은 못했고요. 자, 주봉도 찍었어요. 예, 주봉도 회복은 못했고 찍었습니다.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얘도 여기 월봉상에는 요걸 지켰습니다. 요거 지켰어요. 요거 지켜서 뭐 이렇게 요번 달도 찍고 다음 달에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이런 구간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핑거였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한번 보죠. STO. 얘도 5일선 이제 잡아줬네요. 5일선 이제 흘러내리는 거 계속 흘러내린 거죠.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좀 뭐 잡고서 또 회복했다가 또 빠지고 회복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모습. 얘도 5일선 이제 주봉상 5일선 이제 회복이에요. 이제 뭔가 희망이 나옵니다. 월봉은 회복을 못했겠죠. 당연히 못했죠. 요번 달에 요것만 찍고 빠지고 다음 달에 뭐 이렇게 아직도 이 월봉을 살리려면 아직도 좀 멀었어요. 적어도 한 두 달에서 두 달은 돼야지 그나마 월봉에서 좀 희망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차트를 원체 많이 밀어놔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이런 우리 기술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의 뭔가 M자형인데 M자형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 5일선. 5일선과 이격도 있어요. 이격도.
그래서 좀 많이 올려야 됩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옥션. 자, 서울옥션도 한번 보죠. 서울옥션도 5일선 이제 찍었습니다. 5일선을 이제 찍었어요. 찍었어. 회복도 아니고 찍었어요. 자, 월봉 역시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지하고 요거 지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뭐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라도 여기까지 한번 찍고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서울옥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옥션도 한번 보죠. K옥션도 이제 5일선 찍었죠. 일봉이. 자, 주봉 보면 주봉은 아직 5일선 회복도 못했고요. 월봉도 역시 5일선 찍기만 했습니다. 얘도 뭐 여기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닥 완전 바닥이에요. 이런 매수하면 되겠죠. 언젠가 먹겠죠. 언젠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 STO도 이 성장주로 다 들어서야 되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 발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발행. 예? 발행을 해야지 유통 거래하면서 뭐 거래 마진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상품을 구성하고 발행하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으면, 기획력이 없으면 그런 회사는 도태됩니다. 그냥 한다고 뭐 자기네들이 주가 올리려고 그냥 우선 한다고 말만 한 거지. 그런 거를 뭐 상품을 출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못 올라가요.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가 나오듯이 이 STO를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 초기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뻥뻥 날아갑니다. 계속 강조해요. 다 못 갑니다. STO도. 마지막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제가 이제 10만 원 정도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10만 원 정도에 추천을 했는데 벌써 13만 5천 원까지 이것도 야금야금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그죠? 이 회사도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네. 그쵸. 요번 달에 많이 갈 자리네. 이렇게 뚫어도 되죠. 아니면 요번 달에 안 가면 뭐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끝난다면 다음 달에 굉장히 많이 갈 자리입니다. 기울기 세우면서 얘가 이제 얘도 발산이 나왔어요. 발산 하나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최소한 20만 원은 넘겨요. 최소한. 그죠? 엄청난 뭐 얘가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의료 AI 관련돼서. 근데 엄청난 기술력이 있나 봐요. 하여튼 뭐 많이 갈 차트입니다. 월봉상. 시어스 테크놀로지. 예, 그렇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로봇주들도 가는 주식이 있고 기술력에 따라서 또 협업 여부, 대기업이나 빅테크와의 협업 여부에 따라서 가는 주식도 있고 못 가는 주식도 있듯이 STO도 역시 발행 능력이 있고 사업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치고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 로봇 섹터, 그 다음에 우주 항공주,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두 달 후면 STO도 이제 성장주 영역에 들어서는데, 성장주 영역에 들어섰을 때, 발행 능력에 따라서 주가가 천차만별로 이제 차이가 날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